은퇴하려면 최소 10억 원은 필요하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문 기사나 방송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아이고, 나는 이미 틀렸구나. 둘째, 그래도 언젠가는 모아야지. 하지만 대부분은 첫 번째 쪽에 가깝습니다. 통장에는 몇 천만 원도 없는데 10억 원이라니. 이건 불안함을 넘어 절망으로 느껴지기도 하지요. 여기서 잠깐 답답해하실 분들을 위해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자금의 정답은 10억 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생활에 맞는 현금 2년에서 3년치 생활비 확보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고 할 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서울 도심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지방 소도시에 사는 사람은 같은 생활비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즐기는 분과 소박하게 지내는 분의 지출도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모두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그건 지나치게 단순화된 계산일 뿐입니다. 숫자 하나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마케팅에 가까운 말이기도 하지요.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65세쯤 은퇴하리라 생각하지만 실제 은퇴 시점은 훨씬 빠릅니다. 통계적으로 평균 은퇴 나이는 50대 후반, 대략 56세입니다. 건강 문제, 회사의 구조 조정, 혹은 예기치 못한 가족의 상황으로 원하지 않아도 소득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10년은 더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은퇴는 생각보다 일찍 찾아온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래도 국민연금 있잖아. 그걸로 버티면 되지 않나? 듣기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60만 원 남짓.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절반도 채우지 못합니다. 즉, 국민연금은 분명 소중한 제도이고 기본 바탕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은 토대일 뿐 혼자서는 부족하다. 여기에 물가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지금은 한 달 200만 원대 중반이면 최소 생활이 가능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물가가 매년 3%씩만 오른다고 해도 30년 뒤에는 그 돈이 2배 가까이 필요합니다. 더 오래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건 축복이지만 준비 없는 장수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 핵심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인생은 길어진다. 준비 없는 장수는 불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은퇴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둘째,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셋째, 물가는 오르고 인생은 길어집니다. 이 세 가지 리스크가 겹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거대한 숫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맞는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필요한 건 막연한 10억 원이 아닙니다.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그리고 생활비 2년에서 3년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현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은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현금이라면 집 금고 속에 두둑하게 쌓아둔 돈다발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요즘 세상에 현금을 집에 쌓아두는 사람이 어딨어? 다 카드로 쓰는데 무슨 현금 타령이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현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핵심 먼저 말씀드리면요. 현금이란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은행 통장에 있는 돈, 하루 이틀 안에 찾을 수 있는 예금, CMA 같은 단기 금융상품이
모두 현금이지요.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이걸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돈이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 집이 5억 원짜리 아파트라고 해도 갑자기 병원비로 3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이 아파트를 팔아서 충당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팔리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자산일 수는 있어도 현금은 아닙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든든한 월급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연금에서 바로 꺼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 역시 자산이지 현금성 자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자도 별로 안 주는데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손해 아닙니까? 차라리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요? 좋은 질문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현금은 돈을 불리는 도구가 아니라 위기를 막는 방패입니다. 투자는 수익을 주지만 동시에 위험과 시간이 따릅니다. 반대로 현금은 수익은 적어도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브레이크는 달릴 때 이익을 주지 않지만 위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지요. 또 이런 반문도 듣습니다. 국민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는데 굳이 현금을 또 들고 있어야 합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 즉 월급형 자산입니다. 그걸로는 집세, 관리비, 식비 같은 고정 지출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늘 불규칙한 사건이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수술비, 자녀의 긴급 자금, 집안의 보일러 교체나 지붕 수리. 이런 목돈은 연금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현금은 단순히 지출을 막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안전망입니다. 통장에 2년치 생활비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에 덜 흔들리고 불필요한 소비나 무리한 투자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은퇴자들 중에서도 생활비는 어떻게든 될 것 같다는 분과 언제 돈이 떨어질지 모르겠다는 분의 삶의 만족도는 크게 다릅니다. 현금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는 심리적 기둥이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성 자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입출금 통장에 있는 돈, 짧은 만기의 정기예금, 언제든 해지 가능한 것, CMA, MMF 같은 단기 금융상품, 짧은 만기의 국공채나 안전한 채권. 이런 것들은 현금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집이나 장기 투자 상품, 연금처럼 시간이 걸리거나 매달 조금씩만 들어오는 건 현금이 아닙니다. 저는 현금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현금은 리모컨이다. 집은 기둥이고 연금은 매달 켜지는 조명이라면 현금은 내가 원하는 순간에 바로 눌러서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입니다. 아무리 집이 튼튼해도 아무리 조명이 화려해도 리모컨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켜고 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현금이 없다면 그 자산은 당장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금은 금고속 돈다발이 아니다. 현금은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다. 연금과 부동산은 자산이지만 현금은 아니다. 현금은 수익보다 안전을 위한 것, 즉 위기를 막는 방패다. 준비된 현금은 마음의 평안까지 지켜준다. 여러분, 은퇴 후 반드시 필요한 건 투자 수익이 아니라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금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냐? 우리가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체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철학을 이야기해도 결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첫째, 최소 생활비. 둘째, 적정 생활비. 셋째, 지금 내가 쓰는 생활비의 70%.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최소 생활비입니다. 말 그대로 이 정도는 있어야 밥 먹고, 집세 내고, 전기세 내고, 약값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지요. 조사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최소 생활비는 대략 200만 원대 중반 정도로 잡힙니다. 물론 이건 평균치입니다. 어떤 분은 180만 원으로도 버티지만 도시에 사는 분은 250만 원도 빠듯할 수 있습니다. 최소 생활비는 단순히 입에 풀칠하는 돈이 아니라 기본 의식주와 의료비를 지탱할 최저선이다. 둘째, 적정 생활비입니다. 이건 단순히 먹고 사는 돈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와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기준입니다. 여행도 한 번 가고 손주에게 용돈도 줄 수 있고 가끔 외식도 할 수 있는 금액. 그게 바로 적정 생활비입니다. 한국 은퇴 가구의 적정 생활비는 대략 300만 원대 중반으로 조사됩니다. 여러분, 최소 생활비로만 살면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품위 있는 노후, 즐거운 노후를 위해선 적정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가장 현실적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쓰는 생활비의 70%를 노후 기준으로 잡는 것입니다. 왜 70%일까요? 은퇴 후에는 출퇴근비, 자녀 교육비 같은 비용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의료비, 취미 비용은 늘어납니다. 줄어드는 것과 늘어나는 것을 합치면 현재 생활비의 70% 안팎이 평균적으로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 달에 400만 원을 쓰고 있다면 노후에는 대략 280만 원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매월 생활비 곱하기 70%. 이게 노후 생활비 기준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현실적인 계산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지금은 250만 원이면 최소 생활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하지만 매년 물가가 3%씩만 올라가도 30년 뒤에는 지금의 두세 배가 필요해집니다. 즉, 지금 250만 원이 30년 뒤에는 5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같은 생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산한 생활비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미래의 돈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떨어져 있을 겁니다. 좀 더 쉽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최소 생활비는 밥 3끼, 전기세, 수도세, 기본 보험료, 약값 정도. 적정 생활비는 거기에다 주 1회에서 2회 외식, 손주 용돈, 취미 활동비. 내 생활비의 70%는 지금처럼 외식은 자주 못해도 그래도 내 삶의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면 숫자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생활비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은퇴 초기, 60대 초반에는 활동적인 시기입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활발하게 하려면 적정 생활비 수준이 필요합니다. 대략 월 300만 원 이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70대에 접어들면 활동량이 조금 줄어들지만 의료비가 늘어납니다. 최소 생활비에서 적정 생활비 사이, 즉 200만 원대 후반에서 300만 원 초반 정도가 평균입니다. 80대 이후에는 의료비 비중이 더욱 커집니다. 기본 생활비는 줄지만 요양이나 간병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예측이 어렵지만 최소한 200만 원대 중반 이상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대별로 생활비 패턴이 다르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노후 생활비를 잡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소 생활비 200만 원대 중반, 적정 생활비 300만 원대 중반, 내 생활비의 70%,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신의 은퇴 후 생활비는 최소 200만 원대 중반에서 300만 원대 중반, 그리고
지금 생활비의 70%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다음 단계인 현금은 얼마를 들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생활비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현금 보유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돈,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드디어 이 부분입니다. 은퇴하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합니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사는 지역, 생활 방식, 건강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는 어디까지나 참고용 기준일 뿐, 꼭 본인 상황에 맞게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2025년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84.5세입니다. 남성은 약 81.6세, 여성은 약 87.3세입니다. 보통 남성은 83세 전후, 여성은 88세 전후까지 산다고 보는 것이죠. 즉,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남성은 약 23년, 여성은 약 28년 동안 은퇴 생활이 이어집니다. 이 긴 시간을 버틸 자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요? 조사에 따르면 부부는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1인 가구는 월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가 평균치로 잡힙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사는 부부와 시골 마을에서 소박하게 사는 부부는 당연히 생활비가 다릅니다. 또 취미 생활을 활발히 즐기느냐, 손주에게 용돈을 자주 주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큽니다. 자,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시점 60세, 월 생활비 250만 원, 부부 기준입니다. 남성 기대 수명 83세, 약 23년. 계산은 단순합니다. 2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3년, 약 6억 9천만 원. 즉, 아무 소득도 없이 23년을 살려면 대략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82만 원. 부부 합산으로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연금을 계산에 포함하면 부족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매달 150만 원의 연금을 받는 부부라면 23년 동안 총 약 4억 원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계산한 6억 9천만 원에서 4억 원을 뺀 약 3억 원 정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가 매년 2.5%에서 3%씩만 올라가도 지금 250만 원으로 가능한 생활이 20년 뒤에는 400만 원 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미래 가치를 고려해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남성은 은퇴 후 20년 이상, 여성은 25년 이상 자금이 필요하다. 부부 생활비 평균은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1인은 150만 원에서 180만 원. 단순 계산으로는 수억 원이 필요하지만 국민연금이 일부를 채워준다.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하면 부족분은 더 늘어난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계산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 생활 습관, 건강 상태, 가족 관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 정답을 찾기보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을 가지고 본인 상황에 맞는 답을 직접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계산한 은퇴 자금 전체 중에서 일부는 반드시 현금 안전망으로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현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은퇴자금 전체 규모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20년에서 30년을 버틸 생활비를 따져보니 수억 원이 필요했고 국민연금이
그 일부를 채워준다 해도 여전히 큰 금액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 많은 돈을 다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하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큰 자금은 연금, 금융상품, 부동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부는 현금으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 현금은 은퇴 자금 전체에서 보면 작은 비중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안전망이 됩니다. 연금은 든든하지만 매달 일정한 금액만 들어옵니다. 집은 크지만 당장 꺼내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늘 예상 못한 변수가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수술비, 집안 수리비, 자녀 긴급 자금 지원. 이럴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돈이 없다면 노후의 평안은 순식간에 불안으로 바뀝니다. 전체 은퇴 자금 중 일부는 반드시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금으로 떼어둬야 한다. 현금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통장 하나에 다 몰아넣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할 때와 필요하지 않을 때가 구분되지 않아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바구니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어바구니, 바로 꺼내 쓰는 돈. 생활비 3개월치 정도. 입출금 통장, CMA처럼 하루 만에 찾을 수 있는 계좌. 비바구니, 조금 기다려 쓰는 돈. 생활비 3개월에서 1년치. 단기 예금, 안정적인 채권. 시바구니, 나중에 쓰는 돈. 생활비 1년에서 3년치. 중기 예금, 안전한 금융상품. 요약하면 짧게, 중간, 길게 세 구간으로 나눠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나누면 관리가 귀찮지 않나요? 사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입출금 통장 하나, 단기 예금 하나, 중기 예금 하나. 이렇게만 나눠도 충분합니다. 자동이체나 만기 자동 연장을 활용하면 손도 많이 안 갑니다. 현금은 복잡하게 굴릴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세 바구니로만 나눠두셔도 노후 생활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월 생활비가 250만 원인 은퇴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바구니 3개월치는 750만 원을 입출금 통장에, 비바구니 6개월치는 1,500만 원을 6개월 정기예금에, 시바구니 2년치는 6천만 원을 1년 만기 예금 여러 개로 분산. 이렇게 하면 총 8,250만 원, 대략 3년치 조금 안 되는 현금을 세 바구니로 나눈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은퇴 초기 안전망은 충분히 갖춘 셈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현금 바구니 전략은 은퇴 자금 전체를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자금은 기대 수명까지의 생활비 곱하기 물가를 고려한 큰 그림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안전망 역할로 현금 바구니에 따로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전체 은퇴 자금은 장기적으로 준비하되 단기 위기를 막을 현금 안전망은 따로 갖추자. 정리하면 은퇴 전체 자금은 수억 원 규모로 길게 준비해야 한다. 그중 일부는 반드시 현금 바구니로 나눠둬야 한다. A, B, C 세 구간으로 나누면 위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드럽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는 긴 여정입니다. 멀리 볼 자금도 필요하지만 지금 바로 꺼낼 수 있는 안전망 현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세 바구니 전략으로 준비해 두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 자금을 계산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현금 안전망으로 마련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하나의 주제, 바로 집과 연금의 역할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가계의 자산 대부분은 집,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전체 자산의 70%에서 80%가 부동산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집 한 채 있으면 노후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집은 크지만 당장 꺼내 쓰기가 어렵습니다. 팔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격도 시장 상황에 따라 출렁이지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집은 분명 든든한 자산이지만 곧바로 현금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집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다운사이징, 큰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옮겨 여유 자금을 마련하는 것.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맡기고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 많은 분들이 70대쯤 이 두 가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큰 분들이 주택연금을 선택하십니다. 집을 무조건 팔거나 연금에 가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열어두시면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연금은 은퇴 후 가장 든든한 소득원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름은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연금은 은퇴 후에도 계속 들어오는 월급입니다. 비록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다음 달에도 또 들어온다는 안정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 덕분에 기본 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연금만으로는 적정 생활비를 채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국민연금 합산으로 월 150만 원을 받는다 해도 필요한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면 여전히 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연금은 기본 생활비를 책임지고 부족한 부분은 현금과 집 자산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 자산을 하나의 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의자는 세 개의 다리로 서 있습니다. 집, 자산의 기둥. 크지만 잘 움직이지 않음. 연금, 생활의 기둥.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옴. 현금, 마음의 기둥.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어 심리적 안정을 줌. 세 다리 중 하나라도 약하면 의자는 흔들립니다. 집, 연금, 현금, 이 세 가지 기둥을 균형 있게 세워두셔야 노후라는 의자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균형 잡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초기에는 현금과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집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70대 중반 이후 건강이나 경제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다운사이징이나 주택연금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80대 이후에는 연금과 주택연금의 조합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기와 상황에 맞게 세 가지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집은 자산의 큰 축이지만 현금화가 어렵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는 은퇴 후의 월급이지만 부족분이 생긴다. 현금은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안전망이다. 세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룰 때 노후는 안정된다. 노후 준비는 어느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 연금, 현금, 이 세 가지를 각각의 역할에 맞게 배치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집과 연금의 역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준비된 현금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와 평안을 주는지 마무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준비된 노후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품위와 선택의 자유를 지켜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은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보고 현금의 안전망, 자산 활용 방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노후 대비 결국 무엇을 위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을 이야기할 때 숫자에 집착합니다. 몇 억이 있어야 한다. 몇 년치 생활비를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입니다. 노후 대비의 진짜 목적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연금을 중심으로 노후를 설계합니다. 어떤 분은 부동산을 활용하고 또 어떤 분은 금융 투자 상품을 선호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삶의 패턴과 내가 원하는 노후의 모습에 맞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살지, 시골에서 살지, 여행을 다닐지, 소박하게 지낼지,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낼지, 혼자만의 취미에 집중할지,
이 선택에 따라 필요한 돈도 준비 방식도 달라집니다. 노후 자금을 계산한다는 건 사실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내 마지막 20년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노후 대비는 결국 인생의 마무리를 설계하는 작업이자 나다운 삶을 지켜내기 위한 철학적 선택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삶을 꿈꿉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생활비만 계산할 게 아니라 창업 자금과 운영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조용한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책 읽는 삶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도시 생활비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해외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 생활비 외에 여행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처럼 노후의 모습이 다르면 필요한 준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리하자면 노후 대비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먼저 그려야 필요한 돈도 제대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자금은 답이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따라 준비의 방법과 규모는 달라집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만의 노후, 여러분만의 삶을 그려보시고 그에 맞는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도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도 이런 내용을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의 작은 생각이 내일의 더 큰 평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숫자에만 매이지 마시고 나다운 삶을 지키는 노후 준비,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